예. 안녕하세요. 예. 연휴 기간 아니신가요? 오늘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예. 그 신원과 접근 관리 뒤에 못 하신 부분은 오후에 한 20분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핸드아웃 드릴 거니까요. 예. 오늘은 새로운 교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다 받으셨죠? 보안 관리하고 위험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메인이 아직은 운영 파트라는 거를 안 하셨는데요. 운영 보안이라고 하는 도메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 도메인하고 한 30%가 동일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시면 그쪽 30%가 쉽게 이해가 아마 되실 겁니다. 도메인 운영 파트하고 좀 겹치고요. 여기는 이 페이지에 목차가 나와 있는데요. 다 이제 관리적인 관점, 운영상의 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부하시기가 좀 쉬워요. 좀 어렵지 않고 편안한 주제로 이어집니다. 대신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답이 여러 개로 보이기 때문에 기술을 묻는 문제도 아니고요.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적인 측면이라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긴 편안하지만 문제 푸실 땐 좀 어려운 파트예요. 점수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옵니다. 예. 한 전체 도메인에서 한 15% 차지하는 분야니까 제일 많죠. 문제가 15% 제일 많이 나오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방화벽 하셨나요? 아직 방화벽 쪽은 아직 안 하셨나요? 예. 보통 방화벽 이제 하실 때 제일 먼저 방화벽을 구축할 때 제일 먼저 뭐 하면 좋겠냐라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시사라든가 다른 시험에서는 디나이올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죠. 방화벽을 구축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디나이올 혹은 정책이죠. 정책을 설정하는 건데요. CISP의 답은 정책 설정이 아니었습니다. CISP의 답은 위험 평가가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방화벽은 이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내부의 자산을 보호하기 때문에 어떤 자산을 지킬 것인지를 알아야지만 정책을 설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 관리, 자산을 분석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위험 평가가 답이었습니다. 방화벽 구축할 때 제일 먼저 할 일. 그러니까 이쪽 도메인이 어떤 자산을 보호할지에 대한 이제 관리적인 측면과 리스크적인 측면을 다루는 도메인이 바로 이쪽 도메인이에요. 오늘 받으신 교재고요. 뭐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 평가가 답이 되는 문제는 5개가 있겠죠. 5문제를 만들어낼 거예요. 얘네들이 알아서 만들어냅니다. 자, 3페이지입니다. 이 3페이지에 IS 스퀘어드의 서베이가 있어요. 지금은 티평 교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해마다 서베이를 해서 이제 페이퍼로 화이트 페이퍼로 출간이 릴리즈가 됐었는데 그때 순위는 바뀔 수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순위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년에 걸쳐서 경영진의 지원이죠. 이게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보완이 안 되는 이유도 이 경영진의 지원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래서 보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경영진의 지원인데요. 이걸 낸다는 거예요, 시험에. 분명히 내긴 하는데 이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하게 보이질 않아요. 경영진의 승인이 있어야지 성공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눈에 안 보이게끔 설치되어 있어요. 예제를 말씀드리면 경영진이란 말이 여기 나오면 저 끝에 커밋먼트란 말이 나와요. 승인. 그러니까 경영진의 승인이라고 안 나오고요. 경영진하고 막 설명하다가 커밋한다. 혹은 사인한다. 혹은 뭐 스폰서 역할을 한다. 스폰서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좀 이렇게 늘리면서 다양한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테이블 밑에 경영진의 지원이 있어야지만 성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크게 5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정책이죠. 첫 번째가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경영진의 지원이 있어야죠. 그 정책을 따르게끔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죠. 보안 인식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 성공하려면 경영진의 지원이 있어야 되고 또 경영진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재해가 터지도 않았는데 이 플랜을 세우면서 솔루션을 구축한다. 잘 안 할 거예요. BCP, DRP. 이걸 이제 이 플랜을 수립하는 미팅 과정에 참여를 해야지만 이거 왜 하는지를 당위성을 이해할 수 있고 펀딩을 할 수 있죠. 펀딩을 할 수 있어요. 침투 테스트. 경영진의 승인. 이 중요하죠. 침투 테스트. 위험 평가. 이 위험 평가에 관련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산을 분류하는 거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산을 식별하고 분류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이 위험 평가에. 그럼 자산을 분류하고 자산을 그 등급을 나누는 것의 성공 요소 역시 경영진의 승인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건 다 경영진의 승인입니다. 성공 요소가. 인시던트 리스폰스 플랜 이렇게 6개네요. 예. 6개인데 분명히 나오긴 해요. 예전에 이게 한 3-4개씩 나왔었어요. 3개에서 5개씩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한두 개입니다. 근데 그 한두 개가 쉽게 나오진 않아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고 경영진의 지원을 답으로 하게끔 하는 문제를 분명히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2번의 이제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탑 매니지먼트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맨 우측은 정보 보안 효과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정보 보안 효과적이기 하기 위한 요소들이 쭉 있죠. 그 중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안의 컬처가 있습니다. 조직에서 정보 보안 효과성을 위해서 이 보안 문화를 이 문화를 형성하고 싶은데 성공 요소는 경영진의 지원이죠. 보안에 대한 문화, 컬처를 회사에 이제 퍼지게 하고 싶은데 성공 요소는 경영진의 지원. 이게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동그라미 두 번째만 이렇게 엮어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4페이지예요. 최근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합격 후기를 이렇게 올려놓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합격하셨는지를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나도 이런 방법에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나의 이제 취향대로 이렇게 좀 약간 커스터마이징 하시면 합격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합격했던 것보다 나만의 노하우를 더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합격 후기에 올라온 게 클라우드 문제가 많이 나왔대요. 근데 클라우드 문제가 사실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뭐 2-3문제나 뭐 이 정도로 거의 안 물어봤습니다. 거의 안 물어봤는데 작년 말서부터 굉장히 많이, 작년 하반기죠. 하반기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왜 그러냐면요. 그 CSP 협회장이 작년 상반기 여름인가 그때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 체어맨이 누구냐면 클라우드 협회 회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클라우드로 많이 나옵니다. 4페이지에 이거 왜 관련됐냐면 재작년까지는 바로 이걸 많이 냈어요. 이 4페이지는 내용을 많이 냈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서 그 CSPA 회장이 그 당시에 AICPA 회장이었습니다. AICPA 협회 체어맨을 하고 그 관련된 분이 CSPA 회장, 이제 IS케어드 회장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회계에 관련된 감사 관련된 문제가 대거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바뀌셨고 클라우드로 많이 나와요. 어쨌든 그런 건 좀 반영을 해서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문제는 시기다 보니까 이것도 많이 나올 거예요. 예전 체어맨의 ASCPA 협회 회장이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기 왼쪽 사각형 보시면 정보 보안의 요소들이 있어요. 가용성, 기밀, 무결, 인증, 부인 방지라고 있죠. 물론 접근 통제도 있고 책임 추적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일단 되어 있고요. 이 어센티시티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별도로. 이거 번역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이 어센티시티의 번역을 아마 인증이라고 번역할 거예요.
근데 이 CISP 시험에서 인증이란 용어를 쓰는 게 5개가 있어요. authenticity라는 말도 쓰고요. 나중에 정리해 드릴 거예요. authentic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authentication, 이 인증이죠. 패스워드 같은 인증, 이런 것도 되고요. 벌써 3개가 됐죠. authenticity, authentic, authentication, 그리고 certification도 인증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 인증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5개 돼요. 영어를 꼭 보시고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것인지. 근데 이 어센티시티는 2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결성과 부인 방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 문제로 잘 나와요. 어센티시티는 원본에 대한 진위 여부, 디지털 서명하실 때 이 단어가 나와요. 어센티시티. 디지털 서명. 무결성 제공하죠. 부인 방지 제공해요. 그래서 어센티시티 별도로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 가용성이 딱 나와 있죠. 보안의 제1의 목표가 가용성입니다. 예전에 기밀이었지만 지금은 사용자들한테 편리함을 느끼게 해주면서 보안을 구현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협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가용성입니다. AICP에서는 이 가용성을 어떤 단어를 썼냐면 accessibility라는 말을 썼어요. 이 단어가 나오면 얘를 고르시는 거예요. accessibility. 접근성이라고 번역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단어가 나왔다 그럼 가용성을 답으로 하시는 거예요. 접근성,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럼 2번째, 이쪽 페이지에 나오는 이 신뢰 서비스라 QR코드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AICPA에서 얘기하는 신뢰 서비스예요. AICPA에서 얘기하는 신뢰 서비스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를 3월 말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다시 3월 말에 다시 설명을 별도의 도메인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는 2개만 적어놨어요. 이 2개가 실제 잘 나옵니다. 2번째가 무결성인데요. 이 무결성은 뜻이 있었죠. 정확해야 됩니다. 완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무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줄친 부분이 completeness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해야 됩니다. 완전, validity, validity, verify란 말 나오면 다 무결성이에요. 유효성, 유효한지 아닌지, 정확한지 아닌지 검증하는 거, verify, 검증하는 거, 이거 다 무결 때문에 하는 거죠. 기밀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자, validity, valid, 그 다음에 verify란 말 나오면 다 무결성이에요. 자, 원래 이 accuracy, 이건 정확성, 당연히 무결성이죠. 근데 AICP에서 이런 말을 하나 했네요. timeless. 원래 이 시기적절함은 가용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절한 거,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 접근이 가능한 이 timeless는 가용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AICP에서는 이걸 무결로 분류해놨어요. 좀 특이한 거죠. 그래도 앞부분에 완전, 그다음 유효성, 정확성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무결성을 고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결성의 반대말이 뭐였죠? 정확하지 않게 하는 거. 템퍼. 네, 템퍼였어요. 자, 밑에 프리프롬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가 없어야 된다라고 했죠. 에러, 딜레이, 오미션. 네, 딜레이란 말은 잘 안 나오는데요. 에러 앤 오미션을 외우셔야 됩니다. 에러, 오미션. 이거 번역하면 오류와 누락이라고 번역하는 것 같아요. 오류와 누락이라고 번역합니다. 에러 앤 오미션은 예제로 나오면 답이에요. 답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에러 앤 오미션을 답으로 하는 문제는 5개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얘는 답으로 나와요. 에러 앤 오미션이 없게 한다. 그럼 무결성이죠. 무결성의 내용으로 볼 때 에러 앤 오미션이 없어야 된다. 그 2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와요. 여러 가지 분야에 다 껴맞출 수 있어요. 그다음에 보안의 속성이 크게 3가지가 있으니까요. 3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밀성, confidentiality, 기밀성. 기밀과 관련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sensitive. 지난 시간에 한번 하셨습니다. 민감, 이런 단어가 나오면 기밀을 뜻해요. 민감. 그래서 민감한 데이터란 말 나오면 암호를 해야 됩니다. 민감이란 말 나오면 기밀이에요. 이 단어가 나왔을 때. 또 이
기밀을 뜻하는 단어가 이런 단어가 있어요. 형용사를 한번 적었습니다. 스트링전트는 번역할 때 엄격이라고 번역하는 것 같아요. 혹은 엄중이라고 번역합니다. 엄중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나와요. 주로 데이터베이스 관련돼서 이 단어를 쓰는데요. 엄중한 데이터베이스 이 얘기는 기밀을 뜻해요. 기밀. 이 단어가 나오면 이 문제의 흐름이 기밀인 겁니다. 군대의 규칙이 엄격하죠. 예, 군대의 규칙이 엄격해요. 엄격. 기밀이죠. 군에서는. 예. 그럼 반대말은 스니핑이겠죠. 스니핑. 도청. 예, 도청입니다. 자, 이 스니핑을 문제를 낼 때요. 5개를 만드는 거예요. 대응책을 묻는 문제로. 그러니까 스니핑이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니핑이 일어나는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림으로. 그 다음에 스니핑이 도청이라는 뜻이니까 데이터의 기밀을 확보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럼 데이터의 기밀을 확보하는 거나 스니핑을 예방하는 거나 스니핑이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나 스니핑이 일어나는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답으로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스위치라는 게 있고요. 네트워크 장비 중에 스위치를 이용해서 막을 수가 있어요. 대응책. 그 다음에 이걸로 막을 수 있습니다. EST. CSP 시험에 이 풀네임을 써주진 않아요. 어떤 프로토콜이 나오면 그거를 인덱스 버튼 누르면 영어에 풀네임이 써있긴 해요. 근데 프로토콜이라든가 어떤 기술의 이름은 있지만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하셨던 EAC, 전자작품 카드, 전자작품 토큰 이런 거는 풀네임을 인덱스에 안 실어줘요. 색인 표에. 이게 뭐의 약자죠? 뭐의 약자 같으세요? 이걸 만약에 맞히시면 감각이 있으신 겁니다. 예? EST. 그 영어로도 EST, 한글로도 EST 나와서 이게 도대체 왜 도청을 막을 때 이걸 쓰는가? 이게 동부 표준 시간의 약자인데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거의 약자였어요. VPN에서 암호를 담당하는 ESP의 오타였습니다. ESP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인쇄소의 장애도 너그럽게 이해하면서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합격이 가능합니다. EST로 계속 나와요. ESP인데 그게 인쇄소의 문제예요. 어쩔 수 없죠. 뭐 이거. ESP. 참고로 ESP를 답으로 하는 문제 잘 나옵니다. 되게 잘 나와요. 암호 시간에 확인하셔야 돼요. 기밀. 기밀이 끝났습니다. 이 무결. 무결의 키워드가 아까 하셨죠? 정확, 완전입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고 완전해야 돼요. 완전해야 되는 거. 이게 무결성의 키워드입니다. 그럼 정확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상황을 설명하면 무결성 통제를 찾으란 말이겠죠. 좀 이 무결성의 반대가 되는 공격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되게 잘 나오는데요. 무결성을 대표하는 공격이 바로 암호 시간에 하셨던 Man in the Middle, 중간자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상대방이 서로 신뢰된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통신하고 있어요.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하고 있는데 실상은 해커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얘를 일로 빼면 얘는 해커한테 보낸 거고요. 해커가 가로챘어요. 그래서 봤죠? 기밀이 깨집니다. 봤으니까. 그리고 수정을 했어요. 그럼 무결성 깨지죠. 그 다음에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럼 가용성도 깨져요. 이 중간자 공격은 기밀, 무결, 가용성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근데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기밀성엔 대표적인 게 도청이에요. 무결성의 대표적인 공격으로 중간자 공격을 표현합니다. 세 가지가 다 맞지만 하나를 고르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중간자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게 시험 관점으로는 2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암호 시간에 하셨던 PKI를 통해 막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디지털 서명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PKI를 사용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공격은 중간자. 쉽죠. 디지털 서명을 사용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공격은 중간자. 이렇게 쉬워요. 근데 시험은 이 중간자 공격을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요. 상황으로 설명해요. 어떤 상황으로 이 중간자 공격이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어떻게 막을 것인가? 1번 PKI, 2번 디지털 서명. 이 같이 내요. 그래서 이 중간자 공격의 성격을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중간에 수정을 했다. 그때 이걸로 하는 거죠. 디지털 서명하면 얘가 안티 템퍼고 수정이 안 되죠. 변경이 안 되니까. 뭔가 중간에서 변경을 하는 게 나오면 얘가 답인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얘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간자 공격을 말로 설명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아니면 예. 같이 나와요. 예제가. 그리고 어떤 상황을 설명해요. 막 어떤 공격을 설명하면서 중간자 이러한 상황의 중간자 공격을 어떤 공격을 설명하면서요. 이런 환경에서의 무결성의 대표적인 공격은 하면 중간자인 거예요. PBX가 나오든 뭐 VORP가 나오든 어떤 상황을 막 설명하면서 이런 상황에서의 무결성에 위협이 되는 공격을 하면 다 얘인 거예요. 와이파이를 막 사용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런 상황에서의 무결성의 대표적인 공격은 중간자예요. 무결성의 대표적인 공격이란 말이 맨 끝에 나옵니다. 앞에 부분에 설명 나오고 그러면 얘가 답이 될 확률은 거의 99%예요. 대표적인 공격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결성이 끝났고요. 가용성. 자, 이 가용성의 키워드는 생각나실 거예요. 뭐가 있었죠? 이 단어가 나오면 가용성. 가용성의 키워드 있지 않았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 중요한 이렇게 할 때 크리티컬입니다.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하면 이거는 백업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란 말 나올 때 백업을 해야지 암호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중요한 단어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가용성의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크리티컬. 이거를 핵심이라고 번역 안 하고요. 중요라고 번역해요. 중요한 이렇게. 대표적인 공격은 도스겠죠. 도스와 혹은 DDoS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 도스 공격의 종류를 물어봤습니다. 하나하나 다 물어봤어요, 진짜 종류를. 근데 요즘은 잘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진 않아요. 이 도스를 넓은 의미에서 물어보고요. 오히려 예를 더 많이 내요. 예를 더 많이 내긴 합니다. 그래서 통신사에서 ISP에서 이 디도스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메커니즘이라든가 좀 복잡하게 물어보긴 해요. 어쨌든 이렇게 체크만 일단 해놓으세요. 나중에 다 정리는 해드릴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를 줄이고 싶다라고 했어요. 도스 공격의 종류가 한두 개도 아니고 너무 포괄적이죠. 얘 어떻게 줄일 것인가? 줄이는 방법이 IRP였습니다. IRP. 인시던트 리스폰스 플랜이에요. 사고 대응 계획. 그러니까 공격이 일어나기 전에 계획부터 수립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IRP. 또 IRP를 미 사법부의 자료에 보면 4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식별, 조사, 완화, 교육 이렇게 4단계로 돼 있어요. 4단계로. 이 단계를 써드린 이유는 항상 외우셔야 될 게 문제가 나올 때요. 제일 첫 단계를 물어볼 확률이 거의 70%예요. 70%.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네, 전혀 모르겠다 이거. 안 배운 내용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예제에서 가장 빠른 예제 중에 가장 빠른 단어가 답이 될 확률이 70%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물어보는 경우가 한 15% 정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물어보는 경우가 15%입니다. 이걸 낸다는 게 아니고요. 이건 샘플이에요. 이걸 낸다는 게 아니고 어떤 단계를 이렇게 물어볼 때는 첫 단계를 굉장히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이렇게 내요. 확률을 봤을 때. 이 요거에서는 첫 단계를 물어봤었어요. 식별. 쉽죠, 물론 식별. 사고가 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식별인데 이게 시험장에서 이 식별을 안 쓰시게 돼요. 왜냐면 1번 예제 식별, 2번 이니시에이션, 개시 단계,
3번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뭐 리콰이어먼트만 나오거나 요구 사항 단계 이러면 또 다 빠른 것들이니까 식별입니다. 여기는 사건이 실제 발생했는지 액츄얼이란 말 쓴 것 같아요. 실제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단계. 이게 첫 단계입니다. 쉽죠? 쉬워요. 모르시는 단어도 없고. 근데 시험은 그렇게 쉽진 않아요. 문제 푸실 때는.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피싱 문제가 나올 때요. 피싱 문제가 나올 때 시나리오를 많이 나와요. 이렇게. 시나리오 기반으로 쭉 써서 나옵니다. 시나리오를 막 써 있어요. 피싱 당하는 상황을. 근데 여기에 줄이 쳐 있어요. 뭐라고 쳐 있냐면 피싱 사이트라고. 줄이 딱 쳐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이 줄친 부분은 보안의 어떤 속성의 위반인가 이렇게 냈습니다. 기밀, 무결, 가용, 책임, 추적성 어느 거 같으세요? 이 피싱을 당하는 상황을 시나리오 써놓고 피싱 사이트 줄을 쳐놓고요. 이 줄친 부분은 보안의 어떤 속성의 위반인가? 기밀, 무결, 가용, 책임, 추적성 이렇게 냈어요. 그럼 어떤 거 관련돼 있죠? 기밀 같기도 하고요, 무결 같기도 하고, 가용 같기도 하고 세 개 다 나옵니다. 답이. 그럼 이게 기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럼 무결이요. 무결 계시고, 가용이요. 가용도 계시고, 책임 추적성이요. 예. 피싱 사이트, 가짜 사이트죠. 피싱 사이트는 가짜 사이트입니다. 정확하지 않죠.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무결성의 위협이에요. 피싱 사이트. 근데 이 피싱 사이트인 줄 모르고 나는 거기에 계정을 입력했다. 그러면 이 계정 입력에 줄이 쳐 있으면 기밀의 위협이 되죠. 그래서 시나리오 나올 때 이번 시험 이걸로 내면 다음 시험 이걸로 내는 거예요. 피싱 사이트인지를 모르고 계정을 입력해서 피해를 봤다. 줄 쳐놓고 무엇의 위반인가? 기밀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돌아가면서 내요. 답으로 하게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밑에 이제 박스에 있는 거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위험 요소의 기밀의 위험 요소 스니핑, 트래픽 분석. 이 트래픽 분석의 대응책을 냈는데 좀 어렵게 냈어요.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게끔 냈는데요. 이 대응책이 트래픽 패딩입니다. 패딩. 쓸데없는 거 껴놓는 거예요. 패딩. 트래픽 패딩. 그 데이터 스트림의 어떤 빈 곳에 그 비트를 삽입하는 건데요. VPN 안에 이 기능이 있긴 있습니다. 이 트래픽 분석을 시험에서는 좀 복잡하게 설명했어요. 이걸 이 자체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막을 것인가. 패드, 요 단어 찾으시면 돼요. 또 패드를 사용함으로써 무슨 공격을 막을 수 있는가? 트래픽 분석. 패드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위협을 막을 수 있는가? 기밀성. 기밀성의 위협을 막을 수 있죠. 기억하셔야 돼요. 패드를 사용함으로써 트래픽 분석을 막을 수 있고 어떤 보안의 위반을 개선할 수 있는가? 기밀. 그러니까 앞으로 물어보고 뒤로 물어보고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지만 빨리 체크하실 수 있어요. 무결성, 중간자 공격은 2개를 적으시면 됩니다. PKI 디지털 서명. 물론 이 PKI 대신 CA를 쓰기도 해요. 인증기관의 약자인 CA를 쓰기도 합니다. 시험에서는. 두 번째, 과도한 권한 집중은 어떻게 막죠? 하나은행 가면 되죠. 하나은행 가시면 돼요. 직무분리는 무결성 예방 통제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뭐 무결성에 뭐 프로세스 무결성 이런 것도 다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용성 도수 공격은 IRP라고 적으시면 돼요. IRP.